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RESP, 교육 적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육 저축 상품이라고 하는 이 RESP를 찾으실 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RESP를 찾을 때 세금을 내는지 또는 안 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RESP는 RRSP가 아니고 RESP인데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로 향후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 또는 직업교육 등 즉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 등록된 교육저축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평생 최대 5만 불까지 적립이 가능하시고요. 정부는 RESP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그랜트, 즉 캐나다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그랜트 CESG를 최대 7,200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자녀가 21살이 넘고 부모님이 캐나다 거주자이시면서 RESP를 개설한 지 9년이 초과되었으면 그러고도 사용액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미사용액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최종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RESP를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RESP의 인출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부모님들이 불입하신 원금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찾아가실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불입한 원금에 대한 환급을 Refund of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ROC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지원금 지급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 EAP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RESP를 불입하고 나서 모든 자녀분들이 해당 RESP를 찾아가고도 그러고도 남은 금액 이런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누적 이익금이라고 하는데요. Accumulated Income Payment, A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P는 전체 RESP 중에 본인께서 불입하신 환급액, 원금 부분이죠.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져갔던 그런 EAP,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교육 지원금 이걸 다 빼고 그리고도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 중에서는 정부 보조금은 또 나중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보조금을 다 빼고도 남은 그런 누적 이익금을 AIP라고 합니다. 특히 이 AIP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사항들이 약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일단 이제 원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EAP, 즉 EAP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제외한 수익 금액으로서 자녀분들이 대학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찾아간 금액, 이것이 EAP고, 그 다음에 AIP는 그러고도 나중에 남은 최종 이익금, 이걸 A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P 인출은 본인의 원금인 ROC, 그리고 자녀분들이 교육에 사용하는 EAP, 그러고도 남은 최종 이익금 AIP,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부모님 본인께서 불입하신 그 원금의 환급, 즉 ROC, Refund of Contribu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최초 불입하신 원금액이고요. 자녀가 나중에 이제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대학이라든지 직업훈련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이때는 아무 때나 해당 금액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액은 부모님이 원래 본인의 소득을 통해서 불입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C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음은 EA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AP,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 즉 교육 지원금인데요. 이 교육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CESG, 즉 캐나다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그랜트, 즉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CLB, 캐네디안 러닝 본드, 이와 같이 연방이나 또는 이제 주정부의 보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이백 등이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적립이 돼서 나중에 어떤 이익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닝스 언더 머니 해서 그런 이익금에 거기 이자도 될 수 있고 배당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주식 처분으로 인한 뭐 캐피탈 게인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익금액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육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불입하신 그 원금을 제외한 모든 이제 추가적인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인출해 가실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C의 경우에는 그 자녀분께서 교육비로 사용하실 때 인출의 제한은 없지만 이 EAP 부분은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께서 이제 풀타임으로 학기를 시작했을 경우에 첫 13주간까지는 5,000불까지만 인출이 되고 13주가 경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에 제한 없이 모두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불입하신 원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됐던 또 어떤 이자나 배당이나 어떤 그 양도 캐피탈 게인과 같은 그런 이익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은 자녀의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찾아갈 때 T4A라는 슬립을 나중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4A를 자녀분께서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적이익금, Accumulated Income Payment라고 한 AIP인데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더 이상 이제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거나 또 해당 교육에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입 원금을 초과하여 적립되는 이익금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 누적 이익금을 최종적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찾아가실 때는 앞에서 언급한 어떤 CESG, 캐나다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그랜트와 같은 정부 보존금 이런 것들은 모두 반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금만 인출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누적 이익금 AIP를 찾으실 수 있는 요건은 RESP가 개설된 지 만 9년이 경과되고 그리고 모든 자녀가 이미 21세가 넘고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RESP 중 AIP를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을 개설하신 이후에 35년이 경과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적이익금은 부모님께서 불입하신 원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인출하는 시점에 부모님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금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소득이 이제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익금 중에는 정부 보조금을 운용해서 이익이 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20%의 페널티 텍스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그 RESP에서 20%를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익금의 20% 정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용된 이익이라고 봐서 해당 이익금의 20%를 페널티 텍스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온타리오주에 계신 분이라면 본인께서 최고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시는 분은 최고 73.33%의 유효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이제 과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이 세금으로 내셔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만약에 RRSP 한도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면 이 AIP 금액 중에 최대 5만 불까지는 RRSP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20%의 페널티 텍스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AIP를 인출하실 때는 부모님의 소득에 포함해서 본인의 한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도 내고, 그리고 추가로 20%의 페널티 텍스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AIP에 대한 중과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RESP 중에 최종적으로 인출되는 AIP, 즉 이익 누적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 게다가 추가적으로 20%의 페널티 텍스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타리오주에 계신 경우에 만약에 본인의 한계세율이 최고로 높은 경우에는 최고 73.33%라는 높은 세금을 납부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RESP를 사용할 때, 즉 비과세 부분 ROC와 과세되는 부분 EAP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자녀분께서 학자금으로 RESP를 사용할 때 해당 금융기관은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자녀분들이 그 RESP를 인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캐나다에서 개인 세금을 신고하는 모든 그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1인당 인적공제액, 이것을 이제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13,808불이 인적공제액이 주어집니다. 즉 13,808불까지는 면세 구간이고요. 또한 학생의 경우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학자금 공제액, 보통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이라는 영수증인데요. 이러한 부분 등을 고려해서 과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출을 하고 나머지를 비과세 부분으로 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학자금 공제액 튜이션 어마운트가 6,700불이고 또 본인의 1인 그 인적 공제액이 13,800불이면 25,508불 정도가 면세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 RESP를 인출할 때 만약에 학자금으로 RESP를 3만 불을 인출을 한다고 하면 이 중에 25,000불은 과세 부분, 즉 EAP를 25,000불로 하고, 그리고 ROC 부분을 9,500불, 즉 비과세 부분을 9,500불로 인출을 하면 본인의 면세 소득이 이미 25,008불이기 때문에 25,000불 정도는 세금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EAP 부분, 즉 과세 부분을 미리미리 인출을 해 놓으면 나중에 AIP 부분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께서 나중에 찾을 때는 비과세 부분만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가 인출을 할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까지 EAP 부분을 설정해서 미리미리 과세 부분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AIP를 RRSP로 이제 전환하면은 역시 그 추가되는 그 페널티 텍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CRA에서 설명해 가지고 있는 이제 과세 사례에 대해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A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메어리라고 하시는 분이 RESP를 자녀를 위해 불입을 해야 했으나 현재 미사용으로 인하여 2021년 7월에 모두 이제 인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 AIP가 16,000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메어리 씨는 현재 RRSP 한도가 14,00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어디셔널 페널티 텍스를 부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13,000불 한도를 이용해서 16,000불 중에 14,000불은 RRSP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AIP 즉 누적 이익금이 16,000불인데 이 중에 RRSP 전환을 14,000불을 하였기 때문에 2,000불만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 2,000불에 대한 일반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추가로 2,000불에 대해서 또 어디셔널 텍스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RSP로 전환을 하면 일정 부분은 그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RRSP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과 추가적인 어디셔널 텍스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되는 RESP를 2021년 2월 이전에 찾으실 때는 좀 그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똑같은 사례인데요. 메어리 씨가 RESP를 불입했는데 그 미사용으로 인한 찾아야 될 AIP가 16,000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발생 시점이 2021년 1월인 경우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RRSP가 14,000불의 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2021년 1월에 전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RRSP는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불입한 부분은 전년도 과세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AIP를 RRSP로 전환한 것은 2021년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인 2020년에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RRSP 전환분은 2020년 세금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신고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2021년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AIP 16,000불 중에 그 전환되는 부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RSP 전환분은 전년도 2020년에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1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과세할 때는 16,000불에 대해서 소득이 증가되고 16,000불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16,000불에 대한 또 어디셔널 페널티 텍스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AIP를 RRSP로 전환할 때도 보통 해당 연도 2월 말 이전에는 전환하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이후에 전환하시는 것을 중요하니까 이 사항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RESP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출할 때 남아있는 AIP가 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종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SP 금액 중에 미래 AIP로 과세될 부분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미리 자녀분들이 교육비로 찾을 때 일정 부분은 과세 부분, 즉 EAP 부분으로 인출하게 되면 나중에 과세되는 부분이 감소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RESP 미사용 중에 ROC, 즉 원금 부분을 보다 많게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AIP 부분을 줄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즉 미리미리 과세를 해가면 나중에 미사용액을 찾을 때 과세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AIP가 중과세되는 위험을 회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은 자녀분들이 교육비를 찾아갈 때 무조건 비과세로 찾지 말고 일정 부분은 자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한도 내에서 과세 부분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AIP를 RRSP로 전환하실 때에도
반드시 2월 말 이후에 전환을 해야 RRSP로 전환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RSP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페널티 세액을 회피하시려면 반드시 2월 말 이후에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파이낸셜 포스트 9월 16일자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셜 포스트 9월 16일자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캐나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본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